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지금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난장판입니다. 이 야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시민단체, 심지어 해외 OECD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도 통과했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은 여기에 소신 있게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원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가 시끄러운데 오늘 뭐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아무래도 시대전환이 어떤 정당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시대전환은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시대전환은 2020년 창당한 정당입니다. 네. 2살 좀 넘었습니다. 네. 30대, 40대 청년들, 네. 제가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가요? 당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우리 586 선배들을 네. 이어서 네. 정치의 다양성과 생활 정치는 네. 전문가들 정치를 지배계급의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생활인들이 만들어가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든 정당입니다. 정치꾼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네. 각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네. 정당입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사실 경제인 출신이신데 이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수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경제가 전공이 맞고요. 네. 해외 경제개발, 경제정책 자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한 3년 근무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엇물려 가는지 네. 그리고 또 그때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한 사람이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그렇지. 전 총리. 네, 영국 총리. 굉장히 가깝게 제가 일을 했었는데 3년 네. 정도 제3의 길을 네.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했죠. 네. 총리는 정치가 그렇게 좋냐? 네. 그랬더니 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넌 왜 정치를 안 하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팔레스타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나라는 왜 돌보지 않냐? 네네. 굉장히 좀 쇼크를 먹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게 오긴 당연하다. 네. 정치라는 업을 너무 이렇게 타부시하지 말고 우리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 그렇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세상 바꾸는데 정치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씨앗이 제 마음속에 생겼고 그렇군요.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 뵈면은 지금 그때 여당이었던 민주당하고 같은 이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었죠. 뭐 그때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했는데 같이 비례정당을 해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리돼서 나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범여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야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야에서 동시에 또 러브콜도 받고 또 압박도 받고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양쪽 다 해서 이 압박을 받는데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는 100% 하얀색과 100% 검은색 사이에 수십만 가지의 회색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진보의 생각도 있고 보수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민주당 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국민의힘 하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케바케.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고요. 민주당에서 너 왜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냐? 그 질문 자체가 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비판하는 게 맞고 잘한 건 칭찬해 주는 게 맞고 진영으로 갈라져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검은 회색이냐, 좀 더 하얀 회색이냐,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 굉장히 구분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어느 쪽입니까? 저는 회색입니다. 그냥 회색입니까? 네, 그냥 회색이고 네. 이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의 유권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 때 참 이거는 어쨌든 찬반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라.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게 뭐냐 막 얘기했었는데 압박 안 받으셨습니까? 아유, 뭐 핸드폰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원실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뭐 상당히 거칠었고요. 아, 네. 네, 젊은 보좌진 분들이 약간 멘탈이 아, 흔들릴 정도로 그럴 정도요. 조정훈 씨는 아니 격식 차리신 분들이고 네. 소새끼 말새끼 그래요?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반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뭐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뭐 너가 어떻게 배지 달았는데 아,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좀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을 그렇게 진영에 가둬버린 그렇죠.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나는 이쪽 진영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이건 찬성해야 돼. 아, 또 반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검찰이라는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네, 권력이 적절히 관리돼야 된다. 네,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검찰 스스로도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5월 10일이 되면 세상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뭐 둠스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뭐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좋은 의제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찬동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사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정말 별별 꼼수 무리수를 다 뒀어요. 뭐 정말 무슨 위장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막 별별 걸 다 하는데 사실 이거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 의원님께서 이 586 민주화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런 비판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70년대 생이고 90년대 학번입니다. 네, 대학 들어갔더니 이제 학생운동 소위 끝났고 네, 이제 배낭여행 시작하는 세대였습니다. 아, 네, 네, 신나게 배낭여행 가면서도 운동하셔서 고생했다는 선배 얘기 들었고 네, 조금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원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정생활 한다는 게 저한테는 살짝 설렜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싸웠던 방식이 네. 어쩌면 독재만큼 위험했던 방식이 아닌가. 아, 네. 특히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일 대오를 이뤄야 되고 네, 최루탄 던지면 화염병으로 맞서야 되고 네, 대화하자 그러면 변절자가 되는 네, 이런 분위기, 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괜찮다는 네, 그런 방식은 제가 배웠고 네, 네. 또 1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선진국의 민주주의하고는 너무 결이 달랐다. 아, 네, 민주주의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절차의 합리성, 정당성이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 검수완박 네, 솔직히 이름이 검수완박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름도 웃기죠. 정치 의제는 이 긍정의 언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박탈하자.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탈원전이라서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에너지 믹스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를 두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이걸 이루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진영이 선이고 네, 아, 저쪽은 그렇죠.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이 어떻게 타협하냐. 네, 근데 정치는 솔직히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00%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서로 진영에 자기 이해가 있는 거고 네, 그 이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586 선배들이 네, 80년대 투쟁에 최적화된 분들인데 네,
2022년 국회 민주주의에는 절대 최적화된 분들이 아니구나. 아, 네. 그래서 다시 빨리 세대 교체하고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데요. 네. 제가 1시간 끌어안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딸이 반칙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반칙 그렇죠. 아니야? 반칙.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아, 네, 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 말 다 한 거죠. 뭐. 네. 근데 그러니까 586들이 있었던 그 문화가 아직도 있어서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586 분들이 이제 완전 기득권에서 화돼서 그분들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둘 다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다 변하죠. 네네. 저도 20대 갖고 있었던 열정 네. 많이 식었죠. 네. 하지만 이제 세상을 경험한 네. 그 생각이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둘 다인데 저는 그것들을 이제는 인정할 시간이 됐다. 네. 우리 선배들이 해온 업적으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치권에 들어오시고 의원이 네. 되시고 월급 주고 월급 받는 생활을 건너뛰고 지금 정치를 네. 하시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생활인들이고 네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럼요. 중요하죠. 네. 그거 이상이 없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도 아주 솔직하게 검찰을 직접 만나보신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중에 한 5%도 안 될 거예요. 직접 검사 본 사람들. 그렇죠. 운전하다가 차 세우라는 경찰이 무섭지. 경찰을 많이 만나죠. 네, 검찰에 불려가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심각하죠. 네, 근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멘탈이 우리 국민들과 지금 거리감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검사를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586 선배들하고 지난 2년 동안 의정을 같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아마 처음에는 또 존경하는 선배들이었고 했으니 상당히 참 같이 일하는 게 보람도 있었고 또 만나면 즐거운 일이기도 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 586들하고 같이 의정 생활해온 2년 동안 586들에 대한 느낌들 어땠습니까? 네, 저는 뭐 몇 년 매월 이후는 구태다. 네. 뭐 매월 매일생 이전은 신세대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그것도. 네. 네. 생각을 정말 네. 생각이 어떻냐, 미래를 네. 보고 있냐의 네. 문제인데요. 자꾸 세상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네. 집단을 이루어서 세를 통해서 네. 뜻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네. 또 이념적인 지향점이 확실한데 거기를 다가가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 아,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네.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네.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후배 세대들은 졸업하고 직장인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문가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네, 네, 네. 각 분야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살다 보면 네. 그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론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전 선배님들은 탈독재, 네. 독재 타도라는 네. 유일하고 하나의 목적으로 네. 단일 대우를 이루셔서 가지고 네. 이탈에 대한 두려움, 아. 이탈자들을 변절자로 보는 네.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 생각, 정책, 법안들은 무조건 옳고 이걸 반대한 딴 쪽은 다 악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쪽을 처단하고 없애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그 탈원칙이고 그리고 이 정의에 어긋난다. 이런 독선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네. 생각처럼 민주주의에 위험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검찰 개혁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검찰의 과오들 다 논의해보고 국제사회의 사례들 논의해보고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인가요? 네.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57%. 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들이 합의한 안에 네.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이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네. 합의했더라도 네. 왜 국민들이 반대하시는지, 그렇죠. 반대하시는 지점이 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옳다고 믿으면 설득해야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국민들의 대표라는 그걸 너무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대표가 됐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게. 네, 4년 동안은 우리 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선거 때 평가받을게. 네. 그런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네. 선거 때는 또 선심성 얘기 이런 걸로 또 다시 한번 하면 우리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586 세대들 퇴장하라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퇴장할 때 됐다 했는데 하지만 지금 뭐 민주당을 보면 여전히 뭐 송영길, 우상호 등등 뭐 하여튼 586 그룹이 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이거든. 정말 이 주류 형성하고는 586들이 퇴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속담이 있죠. 유럽에 네. 신은 네. 낙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하. 권력이 자발적으로 내려온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창당 선포식 할 때 네. 여러 정치인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때 2020년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오셔서 네. 축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당 이렇게 하겠다 이제 막 네. 떨리는 연설을 했는데 네. 손 대표가 쓰더니 당신들 뜻 다 좋다. 네. 하지만 우리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경쟁하자. 네. 네. 전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스스로 내려온 경우는 없다. 그렇죠. 네. 하지만 장강의 뒷물결이 항상 떠내려가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글쎄 586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나 강고한 대우를 형성하고 있어서 쉽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분열은 일어났다고 보고요. 분열은 일어났다. 제가 국회 안에서 586 선배님들 이렇게 네. 만나보고 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쪽에서도 만나보면 다가오는 총선은 네. 지선은 모르겠지만 네. 다가오는 총선은 혁신 경쟁이 불 것이다. 음. 공천도 혁신해야 되고 네. 인물도 혁신할 것이다. 네. 혁신 경쟁이 불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불출마하겠다 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민석 의원님이 하산하자고 해놓고 다 너만 본인만 등산하시냐? 그러니까요. 지금 균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이분들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나오느냐? 네. 지금 텅 빈 중도 제3지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누군가가 메꾸면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네. 메꾸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또 1번, 2번 중에 그렇죠.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검수완박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민주당이 이런 반대 여론 또 각계 비판, 해외까지도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뭐 전체가 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들 다 틀어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즉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국민들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로서. 네.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이제는 갖고 살지만 네.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네. 라고 했던 네. 일들은 언젠가는 다 일이 어그러집니다.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적절히 관리돼야 된다라는 네. 정말 좋은 뜻이겠죠. 그거는 네. 뜻이었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네. 이 소란이 끝나도. 네. 근데 만약 이것이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또는 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논쟁이었다라고 하면 네. 국민들이 모르시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못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럴 거다. 그래서 네.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되고 네. 정말 죽고자 자신을 던질 때 살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양양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입법 왜 해야 되냐 했더니 이거 안 하면 청와대 20년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 수사 받고 있는 분들이고 재판 받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명명백백한 자기들의 범죄. 근데 이거 때문에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뺏어야 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네, 의사결정에서 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이게 나는 요 테이블에 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우리 사회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관계에 충돌이 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지금은 최전선에서 싸울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걸 덜컥 합의해 줬어요, 중재안에. 그러고 나서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해줬는지, 그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고 또 꼼수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 위장 탈당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덜컥 합의해줬고, 그럼 당선인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사실 이거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지금 와서 사과하는데 이 정말 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네. 아, 정말 꽤 오래된 얘기 같네요, 벌써. 지난 금요일 의장께서 이렇게 중재안을 내시고, 네. 저는 의장으로서 중재안을 내려는 노력은 저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회주의자시고. 네. 근데 양쪽에서 저는 국민의힘 이걸 받을까? 좀 저희도 이게 깜짝 회의적이었는데 놀랐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받아보셨어요. 민주당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다 보면, 그렇지. 본인 혼자의 생각이. 네, 왜냐하면 정치 국회의원들이 백 몇십 명 있지만 네. 백 몇십 명의 정당이 아니라 이분들을 지지해주는 정말 천만 이상의 네. 지지인이 있는 정당으로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확 받았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었는데, 네. 그렇죠. 대리인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네.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대리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날 믿어 그리고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리인과 대표가 혼란스러워서 일어난 일이다. 아, 그렇죠. 이건 두고두고 복귀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재논의하자 했는데, 뭐 재논의 하자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뭔 소리 하고 법사위에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뭐 위장 탈당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집어넣어서 결국 안건 조정이 통과시키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뭐 일사천리로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뭐 재논의 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릴 뻔했는데 네. 국힘에서 이걸 동의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하하. 악셀을 밟았죠, 뭐. 악셀을 밟게 만들어 준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치를 크게 하고 싶으시다면, 네, 국민의힘이 왜 저럴까? 네, 또 이런 여론조사 네. 아무리 수정해서 봐도 반 정도의 그렇죠. 50%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법안일, 네, 속도감이 중요한 것인가? 네. 아니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중요한 것인가 논쟁해 네.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170석이라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좀 큰 정치하는 차원에서 네, 그럼 쟁점을 한번 공개해 보자. 네, 저는 이게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뭐 지하철 요금 올리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지, 네, 네. 이걸 이렇게 바꾸면 검찰이 어떻게 세지는지, 네. 이걸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쟁을 만약에 이걸 했었으면 네. 굉장히 멋있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 검찰, 법원, 대한변협, 뭐 한변, 민변, 다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성급하다, 맞습니다. 고칠 게 많다. 이게 제대로, 이게 왜냐 국가 형사 사법 체계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만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거의 이 철로에 올라가서 막 그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박 의장이 그러면 이거를 상정해서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회기 쪼개기 같은 걸 할 거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박 의장이 어떻게 하실 걸로 보이십니까? 참 이거. 글쎄요. 네. 아마 의장님 제가 잘 아는데 네. 2년 임기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아마 인수위가 없었죠 그때는. 네. 최저임금을 네. 10,000원으로 올리겠다. 네. 네. 예, 정권 한 3개월도 안 돼서 그렇죠. 뭐. 그냥 모든 팍팍 사람의 올렸죠, 걱정 끝에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네. 그 정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아요. 그렇죠. 결국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냥 멋지게 그냥 폼내기 해보고 역풍 맞아서 그렇죠. 올스톱. 조금씩 스케줄을 가지고 올렸으면 그렇죠. 네,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네. 충분한 논의를 해보고 가자. 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도 힘들어지고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갑과 을의 전쟁을 을과 병의 전쟁으로 그렇죠. 그냥 대치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지만 네. 뭐 민주당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라는 예상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속도를 잘 조정해서 갔었으면 그렇죠. 소위 일머리의 문제인데 네. 이것도 네. 중재안 냈고 한쪽이 국민의힘이 중재안 뒤집어서 화 나실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달려서 과연 얻을 게 뭘까? 네. 저는 5월 10일 날 세상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걸 무조건 뭐 다 없애든다거나 아예 그걸 또 다 뒤집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쪽 진영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공화국을 진짜로 만들면요.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또 촛불 드실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네. 5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정말 검찰만을 위한 담론으로 이게 휩싸여 간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검찰 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검찰공화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믿고 가보자.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아마 상정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필리버스터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 뭐 서로 자기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그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혹시 필리버스터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필리버스터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소수 정당을 2년 해보니까요. 네. 한 가지 그 근육이 생기고 약간 감수성이 생긴 게 네. 뭐냐면 그 원내 교섭단체 소위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네. 춥고 외로운지 그렇죠. 그거를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네. 그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국회 민주주의에서 소수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그렇죠. 권리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투표에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네.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는 네. 아직 지금 검토 중인데요. 네. 하게 되면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결정은 좀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신중하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번에 그 민주당이 해온 걸 보면 회기 쪼개기라든가 무소속을 위장으로 위장 탈당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진화법은 그러지 말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깨버렸는데 이건 꼼수 중에도 꼼수고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건 법 취지를 본다면 위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선진화법을 자기들은 수혜를 다 받잖아요. 민주당이 소수정당일 때는. 근데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거는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나중에 언젠가 네. 이제 여야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네. 때 반대당에서
그럼 국힘이 이런 행위를 하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을 민주주의 낼까요? 파괴라고 그러겠죠. 민주주의 그렇죠? 훼손이자 파괴라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안 된다. 이 논리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안 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걸 이미 알 정도로 성숙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도 반칙이라는 거 알잖아요. 반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반복되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독재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잘못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맞습니다. 아, 참.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시겠죠. 네. 근데 저쪽이 저러니까 성가시겠죠. 90일 언제 기다려 이러겠지만 네. 그걸 기다리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고 네. 그걸 기다려주는 게 민주주의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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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수인데 네. 통과시킬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자, 국회 상황은 이 정도로 하고 보면 그저께 어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자간담회 그리고 또 TV 대담을 통해서 자기의 국정 5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외교안보 문제까지. 근데 물론 본인의 국정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건 알긴 아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자화자찬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한 건 다 옳고 남이 한 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고 우리 때 안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보면 아연실색할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당했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지금 북한이 ICBM 지금 다 쏘고 그리고 핵 공격 공언까지 했는데 잘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원래 약간의 자화자찬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핵심은 촛불 이후로 권력을 잡은 거. 네. 그다음에 입법부에 180석을 얻었던 거 처음에. 네. 이 두 가지는 잘한 거죠. 네. 행정부 입법부를 동시에. 네, 장악했죠. 네. 근데 돌아보면 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네. 일머리가 없으니 네. 최저임금부터 네. 부동산, 네. 이렇게 통일 남북 관계도 좋은 뜻으로 시작한 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네. 도다리 네. 다 사진 기억하시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이 어그러졌으면 네. 다음 정부 네. 또는 다음 세대에게 교훈으로 난 이걸 배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나는 이걸 배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아쉬움이 있으시라 다 예상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망치려고 한 거 아니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실패한 남북 관계 교훈이 네. 이거였다. 네. 대화만 해서는 안 되더라. 네. 그리고 부동산, 네. 최저임금 뜻은 좋지만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더라. 네. 그렇죠. 이념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의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했더라. 네. 윤석열 정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네. 내 실수를 내 교훈을 걸음 삼아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래야 그렇죠.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이래야 멋있는 거고. 네. 미국에서 흔히 보는 이제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포옹하고 껴안고 네. 네.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주는 네. 그게 국가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죠. 네. 네. 저 마음이 이게 얼마나 꽁할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집무실 이전 공약 깬 거 아주 잘한 거다. 야,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권력에서 내려올 때는 말을 아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가는 역사가 하는 거라. 네. 그리고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왕이 죽으면 사가들이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뭐라고 쓴 거 역사서에 한 마디도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에서 내려올 때는 교훈을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쉬운 부분을 자기가 네. 얘기하는 게 맞고 그렇죠.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했었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도 잘 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네. 그렇죠. 한 정부가 실패하면 고생은 다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실패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용산 이전 문제, 인사 논란, 신구 정권 갈등 뭐 이런 거 검수완박 요번에 또 동의해줬다가 다시 번복하는 거 이런 것도 겹치면서 지금 지지율이 40% 초반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돼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전망 또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용산 이전은 저는 좋은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검찰 개혁처럼 검수완박처럼 좀 너무 서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네. 서둘렀어요. 이 서둘다 보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방한하는데 네. 어디서 만날지도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득점할 걸 실점을 지금 땡땡땡땡 하고 있고 그렇죠. 인선 문제도 저는 운동장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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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을 넓게 쓰셔야 네. 소위 감동이 지금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큰 경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복귀하셔서 네. 필요하면 내년 네. 초에 새롭게 진용을 바꾼 한이 있어도 네. 좀 크게 운동장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정부가 소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저도 그러면- 소수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윤 정부에서 우리 같이 좀 협치하자. 협력 좀 하자. 같이 논의하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협치, 협력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네. 네. 저는 국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네. 여야 할 것 없이 손을 맞잡는 게 맞죠. 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재미도 없고 할 의사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따끔한 얘기, 쓰레기 일자리를 비롯해서 네. 발언한 것처럼 네. 잘못된 건 또 잘못되게 지적하는 것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네. 국회의원의 의무겠죠. 네. 네. 그래서 할 말은 하되 네. 나는 진영이 달라서 무조건 함께할 수 없어. 이게 뭐 당적이 국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당적 갖고 진영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국적도 다른 사람들끼리도 네. 협의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렇죠. 뭐 당적 하나 갖고 네. 그러겠습니까? 또 당적 하나만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넓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뭐 집값이 오르냐 아니냐 전세값이 어떻게 되냐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좀 바로잡겠다 해서 뭐 공급도 늘리고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세금도 좀 내리겠다 했는데 막상 그러겠다 보니까 또 집값이 들썩들썩하니까 막 뭐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부동산 정책처럼 그 한 끗 잘못하면 완전히 폭망하는 사례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진짜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희 당직자 한 분이 네,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네. 포항에서 서울 생활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월급을 넉넉히 못 줘서 그런지 고시원에서 살아요. 아이고, 네. 30살 초반인데 네. 제가 빨리 청약 들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대주택에 평생 살게 해주셨다면 잊지 말아라. 선배 세대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 교훈은 항산에서 항심이 나오는 거다. 네. 집 한 채 갖고 있어야 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뒤팀돌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의 본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채씩은 갖고 있게 해주자. 네. 특히 그렇죠. 청년 세대들 네. 임대 아파트로 평생 살아가는 정책은 저는 이건 폐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집이 너무 많은 분들에 네.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엄청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내 그래도 그 평생에 내 집 하나 갖고 우리 애들 키우고 마누라 데리고 잘 먹고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건 기본 욕망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마저도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욕했던 분들 다 강남에 집 갖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우리 선조들이 젊었을 땐 몸으로 살고 네. 나중에는 벌어둔 돈으로 살라 그랬거든요. 네. 힘 빠지니까. 네, 힘 빠지죠. 저도 그걸 좀 느껴요 벌써. 그래서 이런 세상 사는 이치를 네. 너무 거스르지 말자.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게 지금 상황으로는 늙을 때까지 몸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청년들이 자산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집 하나 못 갖고 결혼도 못 하고 육아도 하기 힘들다. 맞아요. 이 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절망감 때문에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네. 문재인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건 5년 동안 청년 주택 보급률을 네. 좀 획기적으로 올리셨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청년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 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집 주자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건 못 힘들죠. 주택은 고가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모아야 사는 건데. 그렇죠. 10년, 20년 자기가 열심히 모으면 네. 그래도 작은 집 한 채라도 해서 애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희망을 줘야죠. 그런 가능성이 좀 지금보다는 압도적으로 그렇죠. 높아지면 사회 분위기가 바뀔 거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더블 이렇게 되니까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정말 집 한 채 갖고 가지려면 자기가 그 월급 한 30년 모아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 있다는 거. 가장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네. 안 물려주면 집 가질 수 없다.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모가 재산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평등이죠.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 수는 없는 거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앵글들이 있어서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도 진짜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탁 터놓고 한번 논해볼 유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10년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남북 관계, 남북 정책처럼 5년마다 휙휙 바꾸면 임대주택 하다가 이제는 또 분양으로 가고 그렇죠. 뭐. 또 막 이래버리고 이러면 스텝 제대로 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 네. 그 여야가 터놓고 얘기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조 대표님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랑 상당히 막역한 관계고 또 일도 오래 하셨고 해서 가까우셨는데 지방선거 직전에 이번에 이제 뭐 이 대선 국면에서는 두 분이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두 분이 뭐 서로 돕고 있다거나 같은 길 간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네, 전혀 없고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꽤 오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을 맺은 게. 네. 또 처음 정치하실 때 정치 교체하겠다. 네. 그렇죠. 네. 구호도 거의 비슷하셨어요. 네. 양당제를 깨고 싶다. 네. 어찌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네. 정당을 만든 이유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진 정당, 이제 새로운 물결이 네.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딱 100일. 100일 정당이었나요? 네. 아이고 이런. 100일간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조금 제가 도저히 수긍하지 못할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셨고, 네. 다만 저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뜻이 안 맞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저는 서로 욕하면서 헤어지지 말자. 네. 네, 사람을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네, 서로 막 욕하면서 헤어지지 말자. 네. 그래서 네. 합의 이혼. 네. 합의연. 네. 그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뭐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하거나 이런 참여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이제 기초의원 중심으로 선거를 지금 후보들이 기초의원. 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지방선거를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지금 노잼이어서 너무 노잼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울 사람이고.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조씨인데 본가도 한양입니다. 한양조씨. 예. 네.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또 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사퇴하면서 네. 기자분들 지지자분들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출마하실 해봐라. 거냐? 네. 네. 네, 뭐 출마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지만 또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신데 출마하시면
그건 아쉽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국회의원 배지 4년 계약직이라고 생각해서요. 아, 네. 조금 계약 일찍 네. 만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업으로서의 정치라기보다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 지방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가오는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총선에서 아까 얘기한 새로운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느냐, 네. 새로운 얼굴이 꽃꽂이로서 여기저기 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주류로서 네. 국회에서 힘을 모아가는 주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분들 만나서 네. 아주 희망 섞인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또 국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였는데 어느 정도 일단을 내비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나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한번 네. 후보를 말씀해 주시죠. 조정훈의 정치, 네. 국회의원 300명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인은 더 많고요. 네. 가장 저는 부러운 정치인이 특정 정치인 이름을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네. 라는 게 확 나오는 소위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 네. 저 하면 떠오르시는 게 이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소신 발언하는 사람, 네.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 주사일제 좀 앞선 의제, 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네. 앞선 의제 막 던지는 친구.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조정훈이라는 사람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뭐가 바뀔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인 한 명쯤 있는 정치 구조. 네. 지금은 양극에 있는 분들은 다 지지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30~40%에 해당하는 중도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대표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나를 대표해 주는 정치인이 없는 네. 이런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 두 번째는 전 양극화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갈라져서는 한 하늘 아래 두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네. 정치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지금. 네. 성 안에 산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성 밖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성 안과 성 밖이 대화하고 네. 성을 허물어야 된다. 아, 네. 개천에서 용나는 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개천을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극화에 한번 올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정치하는 정치인 한 명 정도 우리 국회에 있다. 네. 네,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앞으로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국회는 이 검수완박으로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어쨌든 입법 폭주를 계속 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그리고 국정 운영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우리 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